시를 쓰는 시인으로 살아온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시간 속에는 참으로 말 못할 사연들이 질비하네요. 시를 쓴다는 핑계로 나의 내면을 포장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지다 하는 말에 괜시리 우쭐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의 나로 물들은 것은 아니었는지 많이 반성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속에 점점이 박힌 기억의 편린들을 반성하며 조금씩 덜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했던 사람들, 모두가 고마움 투성이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도 보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생각하면 고맙기 그지없는 분들이십니다. 늘 이 따뜻함을 가슴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우순실입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수줍음에 떨던 내게 사랑한단 그 말을 처음 속삭여준 그 사람 한 번쯤은 우연하게 마주칠 수도 있을 텐데 애가타게 기다렸건만 인연이 없나 봐. 세월이 흘러가 생각하리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 언젠가 그대를 만난다면 대답해야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얼굴마저 잊어버렸지만 날 사랑한단 그 말 한마디 잊히질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 생각하리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워. 언젠가 그대를 만난다면 대답해야지 사랑한다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얼굴마저 잊어버렸지만 날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시를 쓰는 사람들도 수필을 쓰는 사람들도 참 열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시를 발표하고 지면을 통하여 창작 활동을 하는 시인들에게 무한한 존경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문득 신경림 시인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는 시대의 아픔을 쓸 줄 모르면 시를 쓰지 마라 하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곤 했더랬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감정이 더 진하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마음으로 시대를 비평하기에는 내 펜끝이 너무 무뎌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성이 풍부한 시를 씁니다. 그런 시를 유난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시라야 시처럼 읽힙니다. 취향이겠지만요. 아무튼 시를 읽는 눈이 넓어졌다고 해도 내가 쓰는 시의 바탕은 변함이 없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는 충남문학 보모에 실린 시들을 읽으며 감상해 볼까 합니다. 이름 꽤나 알려진 분들도 계시고요. 이름 없이 열심히 쓰시기에만 몰두하는 시인들도 계십니다. 이름이 있건 없건 내가 읽어보고 내 취향에 맞는다면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시는 구재기 시인의 시 절벽강산입니다. 절벽강산, 구재기. 망설임 없이 앞을 바로 본다면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내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다면 선택의 자유가 보인다. 내 안의 빛이 서로의 마음으로 부정되어 있는 지금 신을 긍정할 수 있을까? 어떤 경계에서든 벗어날 수 없다.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절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깊은 침묵에서 깨어날 수 없다. 네, 구재기 시인께서는 참 오래전서부터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시인이신데요. 많은 창작 활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시를 읽히고 계시는 시인이십니다. 이 절벽강산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넓고 높은 그런 우리 대지의 세상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서로의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시가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이라는 시입니다. 권상기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성, 권상기. 겨울바다는 질서정연했다. 모든 것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높고 낮음도 약자와 강자도 아니었다. 설명이 불가능한 자신을 만나는 길. 함께 포옹하고 부딪히며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세상의 가장 큰 힘으로 동백나무 숲에서 동박새 알 품고 새끼 기른다. 꽃과 꽃의 자손을 땅에 떨어뜨리는 동백꽃. 꿈으로 다음 생애를 기억한다. 천진난만한 상징 언어로 나에게 달려가지만 다가갈수록 나만 모르는 길. 권상기 시인님의 시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여기 이 시 내용 속에서 동백나무 숲이라는 그런 글, 동박새라고 하는 새 이름, 땅에 떨어뜨린 꽃 한 송이 뭐 이런 내용에 제가 눈길이 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겉으로는 변하는 것 같지만 개중의 일부는 아주 극히 드물게 참 본성이 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백나무의 그런 본성은 꽃이 송이송이 피었다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런 꽃이기도 하고요. 동박새의 힘을 빌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조상님들부터 대대로 이렇게 좋아하는 아주 가슴에 품은 그런 꽃이지요. 자, 잘 읽었습니다. 이어서 권선옥 시인의 시 선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 권선옥. 선물 하나 보낸다.
무엇이고 한번 넣기만 하면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화수분이다. 애비 말 새겨 듣거라. 거기 넣을 건 아예 돈은 아니고 부귀와 명성도 아닌 것 같고 그건 더더구나 아니고 부디 내 엄마의 밥 냄새와 그날의 애비 목소리를 꼭 담아다오. 시끌벅적 내가 뛰놀던 골목의 햇살과 어둠으로 나머지를 채워두면 훗날에 쓸모 있으리라. 진짜 이 선물 권선옥 시님의 이 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네요. 많은 선물을 보내지만 이런 선물을 자식에게 주고 그 속에 다른 선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밥 냄새와 애비의 목소리 그걸 꼭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건 참 두고두고 읽어보고 싶은 시네요. 자, 이어서 김다연 시인의 겨울 산수유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산수유 김다연. 꽃만 제일인 줄 알았는데 빈가지 끝에 걸린 열매의 붉은 빛 또한 제법이라. 아직 비워지지 않아 더 비워야 하는 것들. 눈뜬 하루 내 성그러지도록 속 없는 나를 비웃지만 속이 비고서야 비로소 그 열매의 탐스러운 보았음을 고백하노니 기댈 것 없는 이 수산한 계절에 너나 없이 눈 가리고 바라보다 지나치는 것들 진심에 닿기도 전 쓰러질 때 가장 일찍 피었어도 가장 늦게까지 물들어 한 시절 쓸쓸함을 채우는 흔적에 빈 마음 살짝 얹어보다가 그 붉은 열매의 올고듬이 너무 좋아서 마음 얼음얼음 충분한 물보라 잃었던 것이다. 겨울에 잎 다 떨어지고 앙상한 산수유 나무에 가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말라버린 산수유 열매 달려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걸 봤을 때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쭈글쭈글해진 그런 붉은 열매가 꽃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겨울 돼서 꽃이 다 지고 나서 잎도 다 지고 나서 겨울에 한겨울에 붉은 모습으로 쭈글쭈글해진 모습으로 달려있는 산수유도 아름답더라라는 김다연 시인의 겨울 산수유였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김소혜 시인의 시 그의 금지구역에 아름다운 새가 살고 있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금지구역에 아름다운 새가 살고 있었다. 김소혜. 말초 정맥용 수액 속을 유영하는 기억이 금지구역을 범하고 있다. 잠시 검문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무한질주의 야간주행은 탈주범이 되어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시작이 되었다. 희미한 체온이 가만가만 모여들고 나비처럼 가벼워지는 숨결은 망각의 창을 열어 무거웠던 무게를 바람에게 보내고 저무는 절망을 귀가시키려 눅눅한 기억을 더듬고 있다. 더디게 열리는 지난날의 안무가 호련히 사라졌다가 낡은 목소리를 꺼내어 들고 소유의 침거와 재회를 시작한다. 습관처럼 시작되는 켜켜이 달라붙은 시간이 무소식의 안부를 전한다. 인색한 내부의 기억들은 건조한 울림을 허무는 파문이 희미하게 감기며 바글대는 기침소리, 절망의 벼랑 끝에서 목마른 시간으로 실어증에 걸린 무분별한 회상들을 불성실한 되돌이표로 돌려놓고 묵상 중이다. 우주의 둥근 지표면 위에 절박한 모퉁이들이 중얼거리는 몸 안으로 옹이진 잔설 같은 고행의 뒷골목에서 허물을 벗고 가출해서 돌아온 빈 희망도 누추한 생을 표백하는 중이다. 우주 안에는 조용한 시간이 수렁을 빠져나간 추억을 채색하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서풍의 초라한 유년이 몽롱한 습관 위로 투명한 침묵의 사각지대를 만들며 가벼워진 여백을 살려 햇살 한 묶음을 풀어놓고 봉선화를 심는 아버지. 소유의 침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몸속에 자리 잡은 비소세포성 폐암을 얘기하는 거라네요. 김소혜 시인의 시 속에서 주석이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아버지였을까요? 폐암으로 고생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가슴 짠한 시였습니다. 이제 지금 6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 여름으로 가는 계절의 시작점에서 시인들의 다양한 마음을 읽으며 그분들의 시세계를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잠깐 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수경입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밤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떠나버린 걸 난 지금 후회하네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 밤 그대 모습이 내 맘에 올 것만 같아. 그대 말은 안 해도 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저 지난 세월이 내리는 빗물 같아요. 그렇지만 문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아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시는 김영선 시인의 탈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탈춤. 김영선. 붉은 하늘이 열리고 꽹과리 소리 요란하다. 양반탈은 가난의 땅에 성지를 내고 짙은 화장의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각시탈의 곁에 말뚝이는 물구나무를 선다. 하늘이 빨간 천 파란 천으로 갈라졌다. 검은 하늘에 흰 눈발이 날린다. 장막이 거치고 사당패도 떠난 장터. 베넷저고리만 움펴진 어미는 내 새끼 살려내라 울부짖는다. 핏발선 눈동자의 검은 눈물만
어둠조차 멈추지 못하는 통곡이 흰눈으로 덮여만 간다. 동지 길고 긴 그날 밤 한방눈은 쌀이문조차 덮어버리고 손때 묻은 골방의 낡은 탈들은 눈물 자국 지우려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낯선 타인이 되어가는 탈 속의 얼굴들, 너와 나 우리의 탈춤은 백발의 회한으로 남고 뒷산 부엉이만 긴 밤 목 놓아 온다. 네, 김영선 시인의 탈춤, 요 시도 참 의미가 있는 시로 읽혀져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감히 넘겨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무언가 사연이 단단히 감춰져 있는 그런 시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의 구성도 참 비교적 탄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김용호 시인의 나무벤치입니다. 나무벤치, 김용호. 소복하지도 우묵하지도 않도록 너처럼 평평해지고 싶다. 무릎 담요와 같이 하얗게 포근함으로 너를 기대고 싶다. 눈발이 간간한 오후, 나는 눈 덮인 벤치가 되고 우산이 없는 것이 꼭 같아서 서로에게 젖어드는데 촉촉하기가 짙어지기만 하는 대지를 닮았다. 비 오는 날엔 너와 우수에 관하여 붉은 계절의 메모지 위에 쓸쓸을 누인다. 고독한 가을, 짙푸른 둥근 이불이 겨운 머리 위로 바람이 다시 분다. 비스듬한 석양에 언제나처럼 너랑 길게 누웠다. 나무 벤치에도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나무 벤치처럼 이렇게 평평한 그런 우묵하지도 않고 소복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되고 싶다고 하는 시인의 마음 읽혀지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김윤자 시인의 녹음의 미학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녹음의 미학, 김윤자. 깊고 깊은 가슴뿌리까지 얼었을 때 층층이 동여매어 소리 하나 바람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얼음 열쇠로 문을 닫았을 때 그 겨울 저수지에는 반질반질 고독이 흐르다가 고개 꺾인 마른 풀이 계면적은 눈으로 길손을 반기다가 그런데 입춘 무렵 그 단단한 무쇠 가슴이 다 녹아 혹시 잘못 본 것일까 눈을 비벼뜨고 또 크게 뜨고 보아도 출렁이는 어머니 사랑 같은 저수지 물이 한가득. 그랬구나. 내게도 숨겨둔 장작불이 있어 마음을 녹이고 몸을 녹이고 뿌리까지 다 녹아 가슴 후련한 나를 안고 있구나. 어찌 알았을까 한겨울 다 떠난 물오리 때 물 위에 꽃처럼 떠다니니 빈집에 보물이 가득 들어온 거야. 녹아라 녹아라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우수도 지났는데 티끌까지 다 녹여버려라. 저수지가 얼음을 풀었을 때 생명 가득 부자이던 기억 오늘 저 광경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라. 녹음의 미학. 이거 제목만 봤을 때는 녹음하면 푸른 계절을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내용은 보니까 꽁꽁 얼었던 겨울이 녹아내린 그런 녹음이었습니다. 그런 녹아내린 모습에서도 참 이렇게 큰 파도 같은 시가 탄생을 하네요. 이 속에서 우리 김윤자 시인의 시심, 그 깊은 시심을 읽어봅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김일형 시인의 왕보드나무입니다. 왕보드나무, 김일형. 새들도 있기도 마른 잎의 넋들도 호련히 벗어놓고 간 매미 허물이 낮게 굽은 틈새에 얽혀 산다. 거기 꽃꽃이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봄이 잠들어 있다. 바람 속을 떠돌다 뿌리 내렸어도 가지 많은 나무로 살아가려니 경찰서 관하문 열릴 때마다 마음 졸이던 날들이 아른거린다. 고향 바닷가 펄 냄새 맡으며 바지락 캐던 푸른 파도 가슴에 묻고 산고랭이로 시집와 풀뿌리 뽑던 호미자로 내려놓기 전까지 거울 앞에 앉아본 기억은 있으신지요?
등 깊게 굽어 몸 가누기도 힘에 부치건만 지팡이를 마다하는 이유 있으신지요? 어머니, 다음 생에는 하늘 품은 나무로 태어나세요. 뒤틀려버린 손가락 마디 벌겋게 베고 간 날선 억새, 이제는 놓아주세요. 부러져 나간 자리에 옹이가 지천이건만 마지막 남은 이슬방울까지도 이끼에게 내어주세요. 밭고랑에 등 굽은 망백의 나비 날개 고이 접고서 이제 봄 맞으러 가요. 왕보드 나무가 어머니였었나 봅니다. 그죠? 왕보드 나무 이렇게 크게 고목으로 자란 거 보면 참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리고 한없이 또 굽어지고 또 바로 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참 닮아있다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시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읽힙니다. 푸른 바닷가에서 바지락해던 그 어머니가 산고랭이로 시집와서 호미자로 놓기 전까지 거울 앞에 앉아본 기억이 없으시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참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김한중 시인의 가장자리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자리, 김한중. 중앙은 항상 고요했다. 무거웠고 깊었다. 가장자리는 항상 번잡했다. 가벼웠고 얕았다. 중앙은 항상 먼저 채워지고 먼저 녹았다. 나머지가 가장자리의 목. 큰 고기들은 중앙으로 몰려들었고 크고자 하는 고기들도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이 때때로 첨벙 튀어올라 파문을 만드는 것은 가장자리의 플랑크톤을 약탈하려는 교묘한 술책. 중앙을 키운 것도 먹여 살리는 것도 가장자리다. 중앙은 망각의 장소다. 치어들은 커서 중앙으로 향했고 중앙에 도착해서는 가장자리를 잊었다. 그러고도 뻔뻔한 중앙은 때때로 가장자리를 찾아와 입안 가득 먹이를 훔쳐 돌아갔다. 가장자리는 중앙을 미워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먼저 마르고 먼저 얼지만 가장 늦게 녹고 가장 늦게 채워지지만 비온 다음 날처럼 연못이 벙벙해지면 중앙으로 떠난 치어를 생각하며 철벙철벙 뒤척일 뿐이다. 갈대를 부여잡고 그리움을 숨기려 스멀스멀 안개를 피울 뿐이다. 네, 의미가 큰 시네요. 사실 우리가 사는 주변에 있는 연못들을 보면 이렇죠. 가장자리가 먼저 얼었다가 가장 늦게까지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을 보면 중앙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요. 그러나 지방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뭔가 필요하면 지방에 와서 달라고 아우성이고 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한두 번 속기는 많이 속았지만 그래도 또 줍니다. 그게 가장자리입니다. 그게 지방입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현이 부릅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모퉁이에 섰어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충남문학 보모에 실린 시들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은근히 시를 잘 쓰시는 시인들이 많습니다. 시 속에 담긴 깊은 은유가 빛나는 시들인데요. 앞으로 많이 읽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김행석 시인의 감자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자, 김행석. 길가에 쪼그려 앉은 할머니, 까만 비닐봉지에 감자를 담아준다. 햇빛을 보면 싹이 난다고, 감자 싹에는 독이 있다고. 열흘쯤 지나 봉지를 열었더니 눈 하나가 빤히 나를 쳐다본다. 손가락 끝으로 우주의 구멍을 뚫고 세상을 살피던 중인가 보다. 도마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살피다가 눈이 또 마주쳤다. 나를 보고 투명하게 웃는다. 나도 따라서 신나게 웃었다. 감자를 사다가 이렇게 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감자에 싹이 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 데서도 이렇게 재치 있게 시 한 편을 이렇게 또 건져 올리셨네요. 이어서 볼 시는 제가 발표한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 민들레라고 하는 시입니다. 겨울 민들레, 여규영. 조막손에 쥐어진 짧은 가을 햇볕 한 줌. 늦가을 양달에 작은 풀꽃 하나 피우더니 그 꽃 미쳐 지기도 전에 삼동추위 몰려왔다. 파랗게 힘주어 핏대를 세운 기나긴 삶의 언저리. 눈빛은 별빛을 닮아 반짝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소녀의 머릿결 같은 늦가을 노란 꽃잎은 맑은 영혼 잃지 않으려 몸부림친다. 여물다 만 시방엔 그리움이 촛불처럼 일렁이고 한여름을 이겨낸 옹골진 꽃대는 잠시 부는 바람에 나비춤 춘다. 겨우내 굶주린 사랑의 꿈, 켜켜이 쌓여가는 매운 세월 속에 겨울 초입에 꽃을 피운 노란 민들레의 춤이 예쁘다. 한겨울에 겨울 초입에서 이렇게 피었던 민들레를 보면서 그 삶이
참 척박한 땅에서도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나의 어떤 모습과 닮지 않았나 싶어서 그 속에서도 아련한 아픔, 애련 같은 게 느껴져서 썼던 시입니다. 자, 이어서 오영미 시인의 고등어와 딸기 보겠습니다. 고등어와 딸기, 오영미. 역삼각 둥근 얼굴에 양볼은 언제나 홍조를 띠고 주근깨 다닥다닥 모공마다 피지 가득해서 인기 없을 줄 알지만 속살만큼은 촉촉하고 부드러워 살짝 깨물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지며 입속 가득 즙으로 사르르 녹는 널 좋아했다.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었지. 큰딸이 딸기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사주지 않았다. 영미는 고등어 좋아하지. 딸기 대신 고등어를 샀고 두부와 동태를 사서 여러 식구를 한 상에 모이게 했던 엄마. 동태 대가리는 삐죽이 나를 비웃는 듯 약이 올라 동태 눈만 빼먹었다. 무심하게 눈은 나리고 머리에 희끗 희끗 내려앉은 눈발 맞으며 서산 동부시장에 들렀다. 고등어 사려다 주먹만한 딸기 한 상자 들고 왔다. 못생겼어도 언제나 변치 않는 꽃받침이 있고 총총이 박힌 철망 같은 씨앗의 생에 오늘은 너와 진한 키스를 해야겠다. 입안 가득 속살 팡팡 터뜨리며. 고등어와 딸기에 또 이런 추억이 담겨 있네요. 엄마는 딸기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고등어 좋아하지 하고선 고등어를 사셨고, 그런 아쉬움에 딸은 나중에 성장해서 장에 가가지고 서산 동부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지 않고 딸기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금호 시인의 늦가을 읽어봅니다. 늦가을, 이금호. 이사 오면서 선물로 받은 치자나무. 봄 내내 이파리 무성하더니 여름이 다 지나도록 꽃대는 올라오지 않고 피다만 꽃망울이 줄기에 매달려 있네.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 생을 조롱하듯 꼼짝도 않네. 더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갈망하면서 때론 기대하면서 무심하게 살아가는 동안 베란다 한 귀퉁이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파리 하나, 주름진 얼굴 뼛속까지 태우고 단풍인 듯 사람인 듯 가을볕에 서 있네. 이 주인공이 시인일까요? 단풍인 듯 사람인 듯 가을볕에 서 있는 그분 말입니다. 자, 늦가을에 선물로 받은 치자나무가 잎은 가득 펴 있는데 꽃망울이 매달려가지고 피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시 읽어보겠습니다. 막판의 시입니다. 1인 불확실성, 난 좌냐 오냐를 묻기 거짓인지 무엇이 오조차 따지지 않는 무바람과 짐승의 뒤엉킴, 판승부가 끝날 때까지 않고 독사가를 한잠 자고 일은 우리 정치판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그렇게 하면서 일을 쓰면서 싸우는 그 모습이 본 적이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에다 마음을 두겠습니까? 징그럽습니다. 자, 이어서 일수덕사라는 시입니다. 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설을 타고 날아 설국 풍경 언제부턴가 들려오던 온몸 갈기 싫다 하더니 얼고 숲속을 날던 때 휘몰 외로움이 넘쳐 오다가 솔밭돌에 앉는다. 하게 견딘 계절 다그쳐 한없이 3층 석탑 곁에 세상의 중심 속에 실타래처럼 감기고 겨울 방 지붕 흐르던 개울에 걸려 꽃으로 피어나는 겨울 수덕사의 풍경을 정확하게 숲속에 담긴 이런 참 이렇게 눈이 내린 다음에 보는 글이 절경입니다. 저도 가끔 이 수덕사에 갔었고요. 이번에 주지 스님을 뵙고 맛있는 차도 얻어 먹고 선물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걸고 달랑달랑.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서기 부릅니다. 사랑하기. 아기에 신나는 그 말 나는 사랑한 왜해요 믿을 수 짠을 두고 그대에게 사랑한
안돼 그 많았던 숲 위에 저 하늘의 음에 들리네 날 사랑해야 해 아직도 한이 많은데 내 곁을 가야 한다 말없이 버리겠어요 하지만 믿어요 떠난다는 나는 그 나는 믿었어요 홀로 떠나 다시 안돼 났던 숨이 하늘에 그대 들릴 듯한 날 사랑한 회떠나 나에게 할래 내 곁을 한다면 이번에 들어요 난 믿을 수 그대 나는 말이 일단 그만 믿으셔요 98.9MHz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잘 들으셨나요? 못지않게 노래도 우리에게 많은 그래서 가끔 방 듣기도 하지만 찾아서 듣는 시간. 자, 이 장미숙 있습니다. 장미숙 나의 어린 시절은 서 있었다. 아름드리 하얀 눈물이 날 만큼 단발머리 어린 소녀가 요령 소리를 타고 머리우고 어머니가 어리운다. 지금도 그 길 위에 서면 얼근거리며 시간이 어린 소녀가 벽 요령 거울 속 어머니 서 있다. 길 그 길 시인이 있겠지요. 함께 거닐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마지막 떠나던 모습 다 잔잔하게 이렇게 추억으로 지금까지 충남문학 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품이 있었지만 모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남문학 문예지가 발간되는 대로 가끔씩 기다려달라 해도 이것은 신이 와 세상의 이치지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내 스스로들이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을 내 마음이면서도 내 마음에 무진 고생을 그 마음을 위하여 무모한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무척 슬퍼하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맘없지요. 내 자식 응원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또 가끔 열심히 살아온 적하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요. 오늘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며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면 나는